싸워서 뭘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바뀐 지 이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 방송들이 오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의 70% 이상이 전문대학 출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 가까이 돼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입니다. 나라 망해가는 게 불안하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대한애국당을 가입했고 이제 우리 공화당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찾아다녀도 방송들이 안 내줬잖아요. 우리 방송을 아무튼 우리를 음해하든 외국 보도를 하든 아무튼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공화당 이틀 만에 우리 공화당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잖아요. 그 또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감정이 있고 무슨 J무식이나 안 된다 하고 뭐 K모도 안 되니 M모도 안 되니 S모도 안 된다 뭐 전부 다 안 되면 누가 우리 찍어줘 옵니까? 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감독 같아. 니는 안 돼. 하고 쫓아가면서 기자한테 툭툭 건드리고 너가 왜 왔어? 이제 그럴 단계는 2년 전 얘기예요. 그죠? 이제는 그 언론 방송을 우리가 설득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걸 잘 몰라요. 집에 가면은 다 며느리들 밥 먹고, 또 지금 자영업분이 제일 많은데 다 기업체 대표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당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매주 3,000명에서 5,000명이 매주 늘어납니다. 당원이. 그런데 분노 와서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소곤소곤 조용히 335 앉아서 어제 방송 봤더니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여기에 한 사람이 막 하고 저 봐라 무슨 방송이 왔는데 이래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하니까 여기에 지도부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방송 기자들이나 일반 기자들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저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뉴스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 좀 해갔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취재합니까? 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을 그전에 가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을 장악했다. 지금 말고요. 우리 태극기 집회 몇만 명이 오잖아요. 도대체 결론은, 제목은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대한애국당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가지고 매주, 이번 주가 몇 회죠? 130. 이번 주가 130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집회 5번 하고 돈 없다고 다 잡아줬어요. 우리는 도대체 129차를 했는데 오마이나 프레시 안에서 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도대체 대한애국당은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매주 몇만 명 태극기 집회를 하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금 우리 공화당은 자생정당입니다. 자기 스스로 돈 내고, 자기 스스로 당비 내고, 자기 스스로 현수막 만들고, 자기 스스로 조끼 입고, 자기 스스로 팻말 들고, 그래서 우리 행진을 보면은 옷 색깔도 다 다르고 주장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죠? 현수막 내용도 다 달라요. 어떤 현수막은 김무성이 죽이라 하는 현수막도 있고, 어떤 현수막은 조은진이도 영웅이라 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굉장히 자생조직이고 자율조직이에요. 정당에서 대한민국 역사, 특히 보수정당, 우파정당이 이런 정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자들이 뭐 되겠어? 두세 달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세는 초창기 시작보다 20배가 늘어났습니다. 20배가 늘어났고 태극기 집회도 늘어났는데 올해 안에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파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정치개혁,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은 국회가 욕을 못 어느 정도 물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보수 우파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한테 이제는 제발 부정부패 돈 처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불의라 얘기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입 닥치고 있으면서 투쟁력 없는 사람은 이번에는 아니다. 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저 새빨간 보트 좌파 독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투쟁력 있고 젊고 깨끗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80% 바꿔라. 80%. 그러고 그렇게 인적쇄신을 통해서 그게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되니까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기치를 가지고 보수 우파의 정당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새로운 우파 정당의 정당개혁을 하면서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국민한테 요거도 먹지 않는 국회개혁까지 가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은 과거에 있었던 총선하고는 전혀 다른 총선이에요. 왜 전혀 다르느냐? 이게 현직 대통령 52% 지지율을 받은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증거 하나 없이 법적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탄핵됐잖아요. 그 다음 벌어지는 선거가 21대 선거인데, 원래 좌파들이야 눈에 가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했지만은 우파 보수 안에도 배신자들이 62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유한국당 111명 중에서 그 54명이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54명이. 자, 2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18일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매주 편지를 써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증거 하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 자,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삼성에서 정유라한테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정유라한테 이 말을 네 말같이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 그 말 한마디, 그게 39억입니다. 이 39억 말고는 뇌물이 제3자 뇌물죄,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39억 가지고 뇌물죄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는 양심이 있으면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 위에 YS부터 쫙 국정원 특활비 다 까보세요. 누가 가장 깨끗하게 썼는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개인으로 한 푼도 쓴 게 없습니다.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거 뭘 했다, 개인으로 뭐 썼다, 다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한 푼의 돈을 쓴 것도 없다. 관례적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관례적으로 받은 거다. 여러분, 이제 2년 반이 지난 818일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안 받았는데 왜 감옥 가 있나?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자주 해요. 내가 물어봤어. 미국 기자들한테. 전 세계의 위정자 중에서 6개월 안에 뇌물이 밝혀지지 않은 부정부패로 구속되는 위정자 중에서 6개월 안에 뇌물이 밝혀지지 않은 위정자가 있었느냐? 자기 기억으로는 한 사람도 없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2년 전 3월 10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텐트를 왜 쳐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에 의해 가지고 저는 촛불 쿠데타라고 얘기해요. 왜 쿠데타인 줄 아세요?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체제의 그 정체성이에요.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촛불, 그들은 혁명을 했다 그래요. 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헌법에다가 촛불 혁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자유자를 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리지티머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느냐? 선거로 된 대통령이다. 선거 전에 멀쩡한 대통령을 마녀사냥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끌어내렸잖아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다시 돌려놓자는 게 지금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그렇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다시 대통령 출마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가장 70년 역사에,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이승만 국부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통일사상, 체제 유지. 우리가 그렇게 해요. 박근혜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다 망쳤다. 2년 만에 나라가 경제가 거들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현직 대통령이 39억이라는 최순실 정유라의 말 한마디 때문에 뇌물죄로 엮인 거예요. 거기에 최소원의 법정 기록에 공소장에다가 박근혜와 공모하여 그 한마디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에요. 그 공소장 하나를 가지고 했다고요. 자,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라는 우종찬 기자가 모든 재판 과정을 다 공개합니다. 자, 우리 우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특히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재판 기록을 다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압니다. 재판 기록. 그런데 일반 기자들도 뭐 잘 몰라요. 재판장에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 방송이 안 실어주는데 우리는 그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얘기했고 누구 재판을 읽고, 자, 손석희의 JTBC의 태블릿 PC가 증거로 아무데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 가짜가 아니면 손석희가 우리 가짜 아니니까 특검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JTBC 태블릿 PC 특검 법안을 올렸잖아요. 특검하자고 해야지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탄핵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된 게 손석희의 태블릿 PC 아닙니까? 지금 와서 국민을 그렇게 속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손석희가 뭐라 합니까? 정작 태블릿 PC가 없어서도 될 뻔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잖아요.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왜? 국가수의 포렌식의 내용에 보면은 태블릿 PC의 문제점이 다 나와요. 자, 구입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구했느냐? 제가 태블릿 PC 구식형이에요. 구식형인데 태블릿 PC를 연결하는 잭을 사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비밀번호를 풉니까? 비밀 락을 어떻게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번호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에요. 누가 그 태블릿 PC에 최순실이가 그걸 갖다 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푸는 장면을 저는 영상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통위에서 다른 사람 공개 안 하는데 영상으로 직접 와서 보여준다 해서 저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 특별 법안을 올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이 거짓의 산. 자, 거짓의 산은 했는데, 우리 문재인이 들어왔어. 나라도 잘 살고, 경제도 잘 되고, 체제도 국권이 되고, 안보도 국권이 되고, 북핵도 폐기 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 가고, 자유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왜 나옵니까? 여기가 지금 광화문 광장이 이런 광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의 아테네의 아고라와 같은 광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쥐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경청하고. 자, 우리는 광화문 광장은 이런 광장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화문 광장 그동안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는 이게 완전히 좌파 전용 광장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것을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텐트를 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는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사회에 대한